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S버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로토 승부식 29회차 영상입니다. 이번 프로토 승부식 29회차 중에서 우리나라 FA컵 경기 7경기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대전 시티즌과 수원 삼성인데요. 홈팀 대전 최근 리그 3연승이에요. FA컵 포함하면 4연승의 상승세죠. 보통 대전은 올 시즌 3백 기반의 3-4-3이나 3-5-2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좀 많이 뛰는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뛰는 양으로 승부를 해요. 최전방에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바이오는 최근 폼이 별로 안 좋습니다. 교체로 나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대전은 지금 좌우 측면에 서영재하고 이종현의 공격 가담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수비적인 부분도 잘 소화하고, 서영재는 빠른 발로 측면에서 돌파, 그리고 이종현은 크로스가 되게 정확해요. A대표팀 멤버인 중앙 미드필더 이진현이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주장 박진섭은 중앙에서 수비적으로 좀 지키는 역할을 잘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수비와 중원의 밸런스는 잘 잡혀 있는데 아직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죠. 원정팀 수원입니다. 최근 4경기 승리가 없죠. 아주 부진이에요. 인천 원정에서 클린시트 하긴 했는데 최근 실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많이 띄워주는 고승범 부상 이탈로 중원의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한석종이 좀 버티고 있고, 최성근이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백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공격수들이 부진한데 김건희가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해줄 수 있고, 좌우 측면에 김태환하고 이기재, 이 두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주말에 리그 울산전을 대비해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좀 있죠. 객관적 전력에서는 수원이 앞서 있습니다. 대전이 홈에서 상위 리그 팀 상대로 조금 수비적으로 나설 것 같긴 한데, 수원은 최근 폼이 좋은 강현묵, 정상빈 이런 어린 선수들을 좀 중용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주말 경기도 있으니까 체력 안배 차원에서. 노련한 연기운도 버티고 있는 만큼 부상자들이 많은 수원이지만 조금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 같아요. 어느 팀이든 선제골이 터지고 나면 서로 공격적으로 나서 많은 골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수원이 우세, 그리고 많은 골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인천과 안양의 경기입니다. 인천 최근 4경기 승리 없이 아주 부진하죠. 지난 라운드 전북원정에서 5골이나 내주면서 무너졌습니다. 이거 문지한, 수비형 미드필더 문지한의 공백이 크게 느껴졌던 경기예요. 이번에는 문지한이 출전 가능한 만큼 수비적인 불안 요소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죠. 문제는 골 결정력입니다. 아직 무고사가 출전 가능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전방에서 해결사가 없어요. 김도혁이나 아길라르 이런 중원 조합을 정상적으로 출전시킨다면 하이리그 팀 상대로는 충분히 골을 터뜨릴 것으로 기대가 되죠. 원정팀 안양입니다. 지난 라운드 홈에서 부산 상대로 승리하며 시즌 2번째 승리 챙겼어요. 4-4-2 중심으로 나서는데 심동훈이나 김경중, 노재현 이런 빠른 선수들을 중심에 역습이 아주 날카롭게 전개되고 있죠.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좀 잘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수비적인 부분이 많이 안정됐죠. 다만 최전방 스트라이커 조나탄이 아직 팀 플레이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어서인지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득점력이 좀 저조한 편이죠. 올 시즌 안양이 분명히 짜임새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인천의 짜임새가 그래도 한 수 위죠. 인천이 최근 리그에서 성적은 안 좋지만 하위 리그 팀을 상대로 템포의 차이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정상 전력으로 나선다면 인천 미드필더 조합의 경기 운영 능력이 안양에 크게 앞서 있거든요. 안양의 수비력이 준수한 편인 만큼, 그리고 또 인천에 골게터가 없어요. 많은 골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김천과 제주의 경기인데요. 홈팀 김천 예상 외로 2부에서 지금 고전 중이죠.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었는데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아직 팀 플레이에 적응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주축 선수들 중에서 부상자도 많아서 100% 전력이 아닌 상태죠. 그래도 각 팀 주전급 선수들이 모여있는 만큼 앞으로 시즌을 치르면서는 경기력이 좀 나아질 거예요. 하창래가 합류하면서 하창래, 정승현, 이명재로 이어지는 이 3백 라인은 확실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가 드디어 골이 터지기 시작했죠. 주민규가 지난 라운드 골을 성공시키면서 3경기 연속 골이에요. 수비 밸런스가 잘 잡혀있던 만큼 주민규가 골을 터뜨리면서 지난 라운드 수원을 상대로 홈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창민을 중심으로 김용욱, 홍성욱 등 경기 상황에 따라서 대처 가능한 미드필더 자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안현범 공백이 크긴 한데 강윤성이 나름 잘 대처를 해주고 있어요. 세트피스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만 오승훈 골키퍼의 선방으로 실점이 좀 적은 편이죠. 김천이 3월 입대자들의 합류로 전력이 보강됐는데 아직 팀 조직력이 완벽한 모습은 아닙니다. 제주는 올 시즌 완벽히 자리 잡은 수비력을 선보이고 있고, 주민규의 골까지 터지고 있어 정상 궤도로 올라오고 있죠. 제주가 우세한 경기를 펼치겠지만 하창래 합류한 김천 수비력도 안정된 만큼 많은 골이 터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주의 우세, 그리고 적은 골 예상합니다.
성남과 부산의 경기입니다. 홈팀 성남 어느덧 리그 3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극한의 수비 축구를 통해서 승점을 쌓고 있죠. 3백과 중앙 미드필더들의 수비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여기에 김영광 골키퍼가 슈퍼세이브까지 펼치면서 실점이 아주 적은 편이에요. 리그 9경기에서 단 4실점밖에 안 하고 있죠. 저조했던 득점력이 발목을 잡았지만 뮬리치가 살아났죠. 지난 라운드 골 세레머니 때문에 퇴장당했던 뮬리치니 리그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만큼 FA컵에 나서서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 외국인 감독 영입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아직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 안병준은 최근 골 감각 찾으며 6경기에서 3골로 제목을 하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이 좀 부진해요. 김문환, 이정엽, 이동준 이런 주축 선수들이 이적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수비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 실점이 6경기에서 12실점이에요. 경기당 2골씩 내주는 거죠. 10개 구단 중에서 최다 실점입니다. 팀의 주축인 수비형 미드필더 박종우의 부상 공백이 아주 큰 상황이죠. 부산이 박종우 부상 공백을 대처하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올 시즌 K리그1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는 성남을 상대로 부산이 이변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부산 상대로 성남이 오랜만에 다득점 경기 펼칠 것으로 기대되죠. 성남의 승 그리고 많은 골 예상합니다. 다음은 안산과 충남 아산의 경기입니다. 안산 알차게 선수 보강을 한 안산이 나름 선방을 하고 있죠. 중앙 미드필더 이상민이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 연결고리 역할을 잘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최건주가 빠른 스피드를 앞세워서 역습시 공격을 주도하며 좋은 모습 보여주죠. 또 인도네시아 출신 아스나위는 기대 이상의 경기력으로 빠르게 K리그에 적응하며 자기 몫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연재민 중심의 3백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정팀 아산입니다. 예상 외로 선전하며 리그 3위를 기록 중이죠. 특히 최근에 경남,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연속으로 극장골 승리하며 선수단 기세가 한껏 올라있죠. 그 논란의 중심이 됐던 그 류에이는 기대 이상의 플레이로 중원에서 수준 높은 패스 플레이로 공격을 잘 풀어가고 있죠. 최규백과 유준수가 버티고선 폭백 라인도 매우 견고합니다. 6경기에서 단 3실점으로 서울 이랜드에 이어서 최소 실점 2위죠. 오른쪽 측면의 이승재는 빠른 스피드로 측면 공격에 아주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세가 한껏 오른 아산이 좀 유리해 보이죠. 올 시즌 4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안산이 두아르테의 골로 승리했는데 경기 내용은 아산이 우세했습니다. 아산이 전반 막판 이상민이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에서도 14개의 슈팅을 시도하면서 역습 위주로 안산을 아주 괴롭혔었어요. 류에이 중심의 플레이 틀이 잡힌 아산이 우세할 겁니다. 두 팀 모두 수비적인 부분이 안정된 만큼 많은 골이 터지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은 수원FC와 전남의 경기입니다. 수원FC가 또다시 연패에 빠졌죠. 지난 라운드 홈에서 울산한테 0대1로 패했어요. 박주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투입하며 전체적인 밸런스 안정화는 됐는데 골이 터지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라운드 전반 울산 퇴장으로 수적 우위에 놓여있는데도 결국 골을 넣지 못하고 0대1로 패했죠. 양동현이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중원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해줄 이영재의 공백이 아주 큽니다. 박지수 합류 후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우세할 때는 그 조유민, 윤영선과 함께 3백으로 전환하면서 수비적인 경기를 펼치기도 합니다. 수비 중심의 끈질긴 축구를 하고 있는 전남이죠. 지난 시즌 최다 무승부였던 만큼 올 시즌도 벌써 3무, 무승부가 많죠. 수비적인 부분은 안정이 됐는데 전남 역시 골 결정력이 문제입니다. 이종호가 2골, 알렉스가 1골 기록 중인데 승리를 챙겨오기에는 골이 좀 부족하죠. 전체적인 팀 무게중심이 수비적인 만큼 많은 골을 기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두 팀 모두 골 결정력 부재로 고민이 많은 팀이죠. 수비 조직과 미드필드에서 수비적인 운영은 두 팀 모두 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골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90분 안에 승부가 안 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FC 서울과 서울 이랜드의 서울 더비입니다. 서울이 3연승 후에 내리 3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서울의 가장 큰 고민 바로 기성용이죠. 기성용이 있는 서울과 없는 서울 경기력 편차가 너무 커요. 역시나 기성용이 빠졌던 지난 라운드 전체적인 운영에서 밀리고 포항에게 1대2로 패했죠. 최전방에서 나상호가 분전하는데 공격 진영에 골이 안 터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팔로세비치가 활약이 기대 이하인 것도 아주 큰 이유죠. 지난 라운드 아산에게 종료 직전 실점하면서 시즌 첫 패배를 당했어요. 리그 2위로 내려오긴 했는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 서울 이랜드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력에 불뿜어서 6경기에서 12골, 최다 득점 1위죠. 김정환, 베네가스, 레안드로, 바비오 고른 선수들이 득점을 펼치고 있어요. 김선민과 장윤호 두 미드필더가
중원에서 아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 3백 수비도 안정적이고 특히 김경민 골키퍼 올 시즌 굉장히 좋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경기 단 2실점, 최소 실점도 1위입니다. FC서울 전력이 조금 더 안정적이죠. 다만 FC서울은 지난 주말 포항과의 경기에서 좀 지친 기색을 보이긴 했어요. 박진성 감독이 서울 더비인 만큼 승리하겠다며 주축 선수들을 내보낼 것이라고 인터뷰하긴 했는데 서울 이랜드도 공격적인 운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서울 미드필드 상대로 서울 이랜드가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이 또 경기가 서울 더비예요. 최초로 치러지는 더비인 만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고 90분 안에 승부가 안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는 이렇게 프로토 승부식 29회차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말 승무패 15회차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